안녕하세요.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만사형통의 대운이 환하게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85의 모진 세월을 오롯이 맨몸으로 살아내신 어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허리를 굽혀 집 앞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의 자식인 양 소중히 가꾼 고추나무에는 새빨간 고추들이 보석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요놈들 곱게 따다 말려서 가루바 우리 아들 딸들 나눠줘야지. 쭈글쭈글한 손으로 고추 하나를 똑 따내던 어머니는 자식들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의 기쁨이자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바로 그때 잠시 현기증이 일었을까요? 잠깐 발을 헛디딘 것뿐인데 야속하게도 늙고 쇠약해진 몸은 어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풀썩 주저앉는가 싶더니 하필이면 옆에 무심하게 놓여있던 돌덩이에 허벅지를 그대로 찢고 말았습니다. 찢어질 듯한 고통과 함께 찾아온 것은 기나긴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허벅지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고 어머니는 노쇠한 몸으로 큰 수술을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멘트를 부어 놓은 듯 뻣뻣하게 굳은 다리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고 뼈가 붙는 속도는 젊은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뎠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상 위에서 속절없이 2달이 흘렀고 그 사이 어머니의 몸과 마음은 물먹은 솜처럼 축축 처져만 갔습니다. 간호사가 재활 운동을 하자며 팔을 끌어당겨도 어머니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나 또 넘어져. 그냥 이리 누워 있을란다. 수술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또다시 넘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였고 그 공포는 85 노인의 마지막 남은 삶의 의지마저 송두리째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겐 목숨보다 소중한 4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65세의 큰아들은 평생을 중소기업에서 개미처럼 성실하게 일하다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보나 했더니 아내에게 유방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병이 찾아왔습니다. 독한 항암 치료로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아내의 병수발을 들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보내고 있었습니다. 62세의 둘째 아들은 젊어서부터 식당, 골프 사업 등 손대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그때마다 큰형에게 찾아가 형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쇼. 꼭 성공해서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그러나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는 형의 돈뿐만 아니라 주변의 신뢰마저 모두 잃은 빈털터리 신세였습니다. 58세의 큰딸은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는 탓에 자연스레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거동도 못하시는 친정어머니까지 모셔오겠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가 50을 넘긴 막내딸은 늦게 결혼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한창 돈 들어갈 곳 많아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하루하루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원무과에서 더 이상 치료는 의미가 없다며 퇴원 준비를 하라는 통보가 왔고 소식을 들은 4남매가 오랜만에 병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병실을 질식시킬 듯 짓눌렀습니다. 큰아들은 암투병 중인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입을 떼지 못했고, 둘째 아들은 괜히 창밖을 보며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돈만 있어도 호텔 같은 요양원 특실로 모시는 건데, 형님, 이거 어쩌면 좋소? 책임을 형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말에 큰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만 물어뜯었고, 막내딸은 언니, 오빠들 하며 울먹이다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비겁한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직감한 어머니가 앙상한 팔로 차가운 쇠파이프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지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절박했습니다. 나 퇴원 안 한다. 아니, 못 간다.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 어린 눈으로 자식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다리로 퇴원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너희 넷 중에 나를 데려갈 집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다. 내 평생 너희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늙고 병들어 쓸모없어지니 내 이미를 길바닥에 내버릴 셈이냐? 어느 자식이 나를 간호해 줄 것이야. 말들을 좀 해보거라, 이놈들아. 어머니의 절규가 병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고 내 남매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간혈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한바탕 울분을 쏟아낸 어머니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체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눈으로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시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아픈 애미의 눈빛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얗게 머리가 새어버린 큰아들의 지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장남, 평생을 짊어진 가장의 무게도 무거울 텐데 이제는 병든 아내까지 저 집에 내가 침착처럼 들어가 누우면 저 착한 아들놈은 제 몸 돌볼 틈도 없이 말라 죽을게요. 안 될 말이지. 이리저리 눈알만 굴리며 안절부절하는 둘째 아들을 보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놈은 지 앞 가림도 못한 지 오래다. 이 늙은 어미를 어찌 감당하겠는가. 남편을 먼저 보내 아들 내위 눈칫밥 먹으며 사는 큰딸의 처진 어깨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가시방석 같은 삶을 사는 내 큰딸. 한창 돈 들어갈 아이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는 내 막내딸. 늙은 어미의 똥오줌까지 받아내게 할 수는 없다. 내 새끼 고생시키는 건 내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게요. 자식들의 고단한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자 그래, 내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구나. 저 아이들 중 누구에게도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아온 노모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 자식들과 얼굴 붉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여기 있을란다. 너희들은 그만들 가보거라. 내 걱정은 말고 어서들 가보아. 힘없이 내뱉은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너희들 사정을 다 아니 어미 걱정은 말고 너희 인생을 살라 하는 피눈물로 전하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내 남매는 싸늘하게 등을 돌린 어머니의 작고 앙상한 어깨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 어깨가 지난 85년간 자신들을 위해 짊어져온 삶의 무게처럼 느껴져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핏바처럼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한 여인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85년의 모정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